네, 그래서 오늘은 순열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그것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이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했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라고 했냐면은 반장, 부반장 뽑기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는 앞으로 NPR이라고 쓰겠다고 했고요. 계산법은 보통 이걸 써요. n부터 계속 차근차근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걸 쓰는 거죠. 총 몇 개라고 써요? 이게 총 개수가 r개. 그렇기 때문에 끝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뭐 이거는 안 외워도 좋습니다만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얘를 팩토리얼이라는 걸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이 뭐였다고? NPN, N 팩토리얼. 이게 뭐라고 했죠? 예? 예? 네, 안 봤는데? 봤다고? 팩토리얼, 계승.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였어? 아이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고? 1까지고. 0 팩토리얼이 얼마야? 오, 그건 봤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팩토리얼의 계산법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근데 어쨌든 뭐 전반적인 계산은 결국은 이걸로 해요, 대부분. 이거만 하시면 되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 n부터 r개를 적어라. 그래서 만약에 8p3 하면은 뭐 굳이 예를 든다면은 8명 중에 반장, 부반장, 회장 뭐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거죠. 8부터 몇 개를 적어라? 이렇게 3개를 적어라 라고 했었습니다. 굳이 저렇게 안 써도 돼요. 그냥 8 곱하기 7 곱하기 이걸 계산해도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259쪽이죠. 그렇죠? 요거를 하려다가 이제 좀 중요해서 우리 결석생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멈춘 건데 다른 애가 결석을 하냐 또 있죠. 환장하겠네 진짜. 요번 문제도 아마 비슷한 거 풀어본 거 기억날 거예요. 그 3번 문제가 뭐냐면은 여학생은 3명, 남학생은 4명이 있는데 얘네가 일렬로 서서 뭐 사진을 찍는데요. 뭐 졸업사진? 졸사 같은 거? 1번은 여학생 3명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시오고요. 2번은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돼를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마 첫 번째 케이스는 풀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케이스는 처음 볼 거고. 첫 번째 케이스 기억나요, 이거? 이게 사람을 그려야겠죠? 앞머리가 일자인 거 보니까 누가 봐도 여학생 셋, 그쵸? 이렇게 할까요? 이는 어떻게 할까? 머리 세울까 이렇게? 누가 봐도 남학생인데 이렇게 7명이 있는데 여학생 셋을 이웃한다. 이 이웃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 그렇지, 이걸 한 사람으로 친다. 그치,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그치? 그럼 결국은 몇 사람인 거야? 하면 이거 한 사람과 둘, 셋, 넷, 5명이네. 그래서 일단 먼저 5명을 한 줄로 세운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었죠? 이웃한 요 셋끼리 얘들끼리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치? 이웃한 애들끼리 자리 바꾼다. 그래서 3명끼리 마치 뭐 이것도 마찬가지 한 줄 세우기처럼 하는 거죠. 그럼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건 몇 가지일까요? 그게 간단히 말하면 5팩이죠. 그렇죠. 5팩. 그 다음에
여학생들끼리 자리 바꾸는 3명이 한 줄을 쓰는 방법은 몇 팩? 3팩이죠. 간단히 말하면 이거네요. 그쵸? 5팩 곱하기 3팩. 5팩은 참고로 120. 3팩은 얼마? 그럼 답이 총 720개가 되겠네요. 그럼 이건 어떨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 여학생, 남학생 무시하고 그럼 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7명이니까. 7팩이죠. 그럼 7팩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건가요? 이걸 계산할 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학생들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자라고 해가지고 7팩토리얼 빼기 5팩 3팩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거 맞아요? 왜 아닌 것 같아? 왜 아닌 것 같아? 실제로 계산해보면 알겠지 뭐, 그치? 이거 계산해가지고 답이랑 맞춰보면 되잖아, 그치?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방법으로는 안 나옵니다. 왜죠? 이렇게 해버리면요, 두 사람만 이웃할 수도 있잖아요. 여학생 3명 중에서. 목표는 3명을 다 떨어뜨려야 돼. 근데 전체에서 3명 이웃한 걸 빼버리면 2명만 이웃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이런 거는 못 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안 돼요. 어떤 특정 집단을 이웃하면 안 돼 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얘는 어떻게 푸는 거면 이렇게 풀어요. 일단 남학생을 먼저 세워요. 우리는 이웃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집단. 그 집단 애들을 먼저 세워요. 남학생이니까 앞머리 세웠다고 할게 이렇게 멋있는데. 남학생 4명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 4팩토리얼. 남학생 1열. 그리고 나서요. 뭐 할 거냐면은 사이와 맨 앞, 맨 뒤라고 하는 5군데의 빈칸. 여기에 여학생을 넣으면 돼요. 여학생을 여기다 어떻게 배치를 해도 여학생들끼리는 절대로 이웃할 수가 없겠죠. 그럼 여학생, 첫 번째 여학생한테 너 여기 5군데 중에 어디 갈래? 나 여기요. 5군데 중에 한 군데. 두 번째 여학생한테 너는 여기 안 되고 나머지 4군데 어디 갈래? 저기요. 4가지 중에 한 가지. 3가지 중에 한 가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게 빨간색 부분이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사이 칸이랄까? 사이마다 있는 칸에 칸 5곳에서 곳 중 3곳을 택해서 A, B, C 3명의 여학생한테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 일렬로 배워요. 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개념이 뭐예요? 5P3인 거죠, 이게 사실은. 굳이 쓰면 5P3인데 여러분은 굳이 5P3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냥 543이라고. 이해 갔어요? 남학생들끼리 이웃하는 4팩토리얼 몇 가지? 이거 24가지. 사이 칸에다가 여학생을 배치한 방법 몇 가지? 60가지? 그럼 얼마야? 1440? 맞나요?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사시를 이용하면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지? 무슨 문제? 그럼 여학생이 단 2명만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해가? 아니, 요 구조를 이해하겠냐고, 요 구조를. 자, 봐봐. 여학생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 플러스 여학생 중 2명만 이웃하는 경우 플러스 여학생 모두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거 3개를 합친 게 전체 경우 수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지? 이해가 안 가? 지금은 여학생이 3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따로 있다. 둘만 붙었다. 셋 다 붙었다. 그치? 모두 이웃하는 경우가 아까 1번에서 구했던 720가지고 2명만 이웃하는 경우는 이제 못 찾았잖아. 하지만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지금 방금 구했듯이 1442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이죠. 그냥 이거 구할 수 있지 않냐고요. 나머지. 이해 가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은 안 할게요. 요게 일단 이웃하는 경우는 중학교 때 해봤으니까 그냥 복습하는 셈 친 거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사이사이에 배치하면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쓴다는 거를 잘 알아두시고 넘어갑시다. 이게 몇 번이었어? 5번? 아니죠? 260페이지. 네. 3번. 아니, 4번. 4번이지, 맞지? 아유, 그래, 4번이지. 정신 나갔어. 4번. 천재래요. CHUNJAE. 천재. 7개의 철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1번. C로 시작해서 E로 끝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그러니까 C, E. 이렇게. 7개의 철자 중에 맨 앞에가 C, 맨 마지막이 E로 끝나는 건 몇 가지인지. 두 번째. C와 J 사이에 3개의 문자. C, 하나, 둘, 셋, J. 요런 거는 몇 개가 있는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잘 보면은 이 7개의 철자는 다 달라요. 겹친 철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 가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같은 철자가 이제 중복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문제 중에. 나중에 확통 가면은. 지금은 여러분이 순열 배우고 있잖아. 서로 다른 n개라는 개념. 이게 보다시피 7개가 서로 다 달라요. 보다시피. 지금은 현재 이건데 나중에는 같은 철자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맨 앞에는 C가 왔어. 맨 마지막엔 E가 왔고. 그럼 남은 5칸에는 남은 5개 철자. 훈자. 그쵸? 훈자죠, 훈자. 요거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 5개 HUNJA를 막 섞어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몇 개 있겠냐고요. 몇 개 있겠니? 그 답을 봐야 하니? 몇 개 있겠어? 5개의 철자니까 5팩토리얼 만큼 있겠죠. 120까지. 이게 어려워? 어?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얘가 또 이제 조금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C와 J 사이에 3개의 철자가 있대요. 편의상 여기가 C, J 사이의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남은 5개 중에 C, J니까 얘네들이네 이번에. C, J 이렇게 2개. 남은 후나? 후네? 후네? 남은 5개 철자에서 여기 C와 J 사이 첫 번째에 들어올 글자를 정한다. 5가지. 두 번째 글자를 정한다. 4가지. 세 번째 글자를 정한다. 3가지. 요건 이해 갔습니까? 요렇게 해서 마치 요렇게 5개 철자를 한 글자처럼 보고, 마치 앞에서 배웠던 그 이웃한 사람처럼 한 사람처럼 보고요. 남은 철자가 이제 뭐 남았어? 2개 남았죠? 그쵸? 2개까지 요렇게 잘 봐봐. 다시 남은 철자 2개 하나하나, 그리고 요렇게가 하나의 글자. 그냥 요렇게 3개의 글자를 일렬로 배열한다면은 여기에 3팩만큼 교급하면 돼요. 이거 이해 가요? 이러면은 C로 시작해서 땡땡땡 J 요렇게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랑 나머지 2개를 막 왔다 갔다 해서 배열할 수 있는 방법 수만큼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요, 한 번 더 2를 곱해야 된다. 이렇게. 왜냐면은 CJ 순이 아니라 JC 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J 땡땡땡 C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요거 방법 이해 가요? 이 경우의 수가 어려운 게 풀이가 되게 짧아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저기 한 줄짜리 풀이거든. 거의 한 줄, 2줄.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보다시피 몇 줄 만에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런 걸 적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요거는 지금 방금 뭐 한 거고 요건 뭐 한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야. 이것도 너희가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적으면은 나중에 풀 때 이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날 거란 말이야. 그럼 적어줘야지. 이건 제가 방금 뭐 한 거야. 이거는 543은. 이걸 억지로 5P3이라고 안 써도 좋으니까
543은 지금 내가 뭐 계산한 거죠, 이거는? 저거 뭐야? C와 J 사이에 들어갈 세 문자를 고른 거예요. 이해 가죠? 첫 번째 글자 여기 다섯 개 중에 하나 쓰는 거고, 여기도 나머지 네 개 중에 하나 쓰는 거고, 세 개 중에 하나 쓰는 거고. 이거 이해 가죠? 그래놓고 나서 요건 뭐 한 거예요? C 땡땡땡 J를 한 글자 취급하고, 그치? 한 글자. 왜냐면 이걸 이게 맨 앞에 올 수도 있지만 이게 중간에 올 수도 있잖아. 글자가 이 글자가, 그치? 맨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한 글자처럼 취급해서 남은 글자랑 배열하는 거죠, 일렬로. 왜? 요거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네. 총 세 글자네 해서 세 글자 배열하는 거죠, 이거는. 이해가? 이거 곱하기는 왜 했다고, 이거는? CJ만 있겠어? JC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것도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 앞으로는 너희들 경우의 수, 이거 순열 조합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내가 지금 여기까지는 뭐 계산한 거고, 요 다음에는 뭘 계산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가 수업하는 거를 베끼는 친구들은 이런 설명을 안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까먹는 거죠, 뭐.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알랑말랑하지, 그치? 알랑말랑하니까 다시 해. 방법이 없어. 계산 얼마야, 이거? 이게 얼마야? 5, 4, 20, 60. 요거는 6. 360 곱하기 2 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720이라고. 그 다음에 5번. 5번은 풀어본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 남학생 4, 여학생 3. 이렇게 7명이 있는데요. 일렬로 세울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 한 끝에는 여학생을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서는데 맨 앞에 남자, 맨 뒤에 남자. 남자로 시작해서 남자로 끝날 수도 있고요. 남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날 수도 있고요. 여자로 시작해서 남자로 끝날 수도 있고요.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여자가 있는 게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건 각각 몇 가지다, 몇 가지다, 몇 가지다 한 다음에 요 세 개를 다 모아면 돼. 다 덧셈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힘들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기를 뭐 하는 거죠, 보통? 좀 어렵게 말하면은 이걸 여사건이라 불러요. 여사건. 용어 혹시 들어봤나, 여사건? 이게 사실 여사건이라는 용어가 이게 고2 때 배우는 용어라서 나는 안 쓰려고 하는 거거든, 일부러. 쉽게 말하면 나머지란 뜻이야, 나머지. 내가 찾고 싶어하는 얘네 말고 그 나머지만 따로 구해서 남을 여. 잉여인간. 뭐 이런 말 들어봤어? 남은 여분, 여유. 남은 것만 따로 구해서 전체의 케이스에서 요거 한 가지만 빼자. 요게 더 쉽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거 할 때 어떻게 한다? 항상 전체에서 나머지를 빼기를 하죠, 이렇게. 전체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성별에 관계없이 그냥 7명이 있네. 7명을 일렬로 세운다. 7팩토리얼 이거고요. 7팩토리얼이 얼마지? 나도 계산해 본 적이 없네. 1000 얼마야? 6팩이 720이니까 5040이라고? 7, 2, 14? 그러네요. 5040이네. 난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머지는 뭐야? 남으로 시작해서 남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럼 맨 앞자리 남자. 남은 이 4명 중에 1명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 가요? 4. 그 다음 맨 뒤에 남자. 얘는 뭐야? 남은 3명 중에 1명 세우는 거 되는 거죠? 3. 그러고 나서 가운데 5칸. 남은 5명이죠. 남자 1명과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남았겠지. 그치? 그 5명을 이제 마음대로 세우면 되는 거니까 뭐야? 5팩토리얼. 이거 이해 가요? 내가 7팩을 왜 계산 안 하는 줄 알아요? 지금처럼 7팩 한 다음에
4 곱하기 3 곱하기 5 팩 빼는 거예요. 이건 이해 갔어요? 그냥 잠깐 지울게요. 내가 얘기했지. 이거하고 답이 금방 나오거든?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적어놔야 돼, 따로. 4 곱하기 3은 내가 왜 했지? 그럼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아마 답지 보면 아마 이거 4p라고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여러분 더 헷갈려요. 이게 뭐 한 건지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맨 앞자리와 맨 마지막 자리에 남자를 배치하는 방법의 수. 그리고 요건 뭐야? 남은 5명을 사이에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이렇게 적어놔야 이해할 거란 얘기인데, 내가 이걸 왜 계산 안 하냐면요. 보다시피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팩토리얼 계산하는 것 좀 미리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를 저번 시간에 막 배워서 이제 막 0팩이 1인 거 정도는 알아요. 0팩이 얼마라고요? 1. 0팩이 1인 거 정도는 아는데 나머지를 잘 계산 못 하더라고. 내가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연습을 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5팩 더하기 6팩을 간단히 하시오. 계산을 한다면은 그냥 120 더하기 720이죠.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다음 시간 간단히 하시면요. 요 둘이 5팩으로 이렇게 묶여요. 이거 이해 가요? 응? 왜냐면 6팩이라는 게 6에다가 5팩을 곱한 거거든, 이게.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앞에 거는 5팩이고 뒤에 거는 6 곱하기 5팩. 왜냐면 이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한 번도 6을 곱했으니까 6팩 아니겠어, 이렇게? 그 5팩이 이렇게 공통인수란 말이야. 공통인수 5팩이 이렇게. 5팩으로 묶으면 앞에는 1, 뒤에는 6. 합쳐서 이제 7 곱하기 5팩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 혹시 이것도 할 수 있겠어? 4팩분의 1 더하기 3팩분의 1을 간단히 하시오. 분수! 통분해야 되잖아. 뭘로 통분하게? 4패. 그러면은 뒤에다 뭐 곱해야 돼요? 4를 곱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게 4팩으로 통분되는 거죠. 그럼 분자는 1 더하기 4에서 5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덧셈이나 뺄셈 혹은 이제 통분하기 같은 거 할 때 어느 쪽으로 통분할까? 둘 중에. 이런 거 연습을 좀 하면은 이게 보일 거예요, 이제. 둘은 공통인수가 누구예요? 5팩이에요. 그 앞에 누구 남죠? 7 곱하기 6이 남아요. 뒤에는 4 곱하기 3이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7팩까지 안 곱해도 되는 거죠. 보다시피. 7, 6에 42, 4, 3, 12, 얼마야? 30이네? 그럼 120에다가 30만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3,600. 이해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요거 숫자가 좀 커지면요. 저거부터 계산해야지 하고 하지 마시고 저게 일단 쓰고 보자. 일단 쓰고 났더니 이거 정리가 되겠구나 싶으면은 이제 바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문제 이거 10팩 나왔다고 생각해봐. 10팩토리얼. 그럼 니들은 또 10팩토리얼 계산하다 바쁘겠지. 왜 그러고 있냐 이거야. 시간 끌지 말고 일단 쓰고 나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거 정리가 되겠다 싶으면 정리해서 쓰는 거고, 야 정리가 안 되겠다 싶으면 계산해야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숫자가 좀 커진다,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요, 일단 잠시 계산을 멈추고 다른 거를 먼저 하세요. 유리화를 한다거나 등등등을 하면은 이제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게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 더 해봤고요. 넘어갈게요. 6번, 7번. 자, 지금 문제를 몇 개 풀어봤는데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했던 거랑 뭔가 많이 겹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딱히 고등용이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랑 거의 비슷해요.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이웃하지 않게 안 치는 거 정도만 좀 다를 뿐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억지로 아까 여기 얘기했죠, 이렇게 4 곱하기 3을 억지로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4 곱하기 3을 쓰세요, 그냥 편하게. 요것도 네, 넘어갈게요. 팩토리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6번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숫자 중에 4개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이거 해봤지? 그치? 내가 얘기했어. 무조건 이 수녀를 공부할 때 기본 마인드는 굳이
P라는 공식을 쓸 필요는 없다. 오케이?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다.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푸세요. 1번은 네 자리 단수가 몇 개 있는지를 구하는 거고요. 2번은 짝수가 몇 개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둘 다 이거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네 자리 단수 할 때는 보통 천의 자리에 붙었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는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혹시 천의 자리에 붙었는 이유를? 응? 1000, 100, 10, 1의 자리가 있는데 여기부터 몇 가지 사지 않나요? 보통? 왜 뒤에서부터 안 하고 앞에서부터 했는데 왜? 그러니까 이 남은 세 자리는 0이 들어가도 상관없거든. 근데 얘만 0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해치우는 거죠. 왜냐면 여기 앞에서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1의 자리부터 1, 10, 100, 1000 순으로 하면요. 여기에 0을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쓰는 경우에서 달라지거든 계속. 그쵸? 그러니까 0이 계속 남아있으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일 불편한 얘부터 해치우고 남은 걸 채운다. 이런 아이디어죠 일단. 천의 자리에는 당연히 0이 못 오고 넷 중에 하나 오겠네. 네 가지. 넷 중에 하나를 썼으니까 이제 숫자는 4개가 남았고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그치? 100의 자리에 10의 자리에 1의 자리에 0을 넣을 수 있겠네. 따라서 남은 4개의 숫자 중에 여기를 채운다 4가지, 여기를 채운다 3가지, 여기를 채운다가 2가지 이렇게 계산했던 거 기억나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요게 바로 순열이죠. 일종의 4P3이에요. 남은 4개의 숫자에서 3개를 뽑아서 요걸 일렬로 딱 배열하면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완성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인데 아까 얘기했죠?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얼마죠? 24 곱하기 4니까 네, 96 맞아요. 맞을 거예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2번 짝수의 개수. 여러분 케바케란 말 많이 쓰죠? 케바케가 뭔데? 그게 뭔데?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하는 게 그냥 기본 아니야. 짝수니까 뭐야? 끝이 0으로 끝나는 거라. 끝이 2로 끝나는 거라. 끝이 4로 끝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경우로 나눠서 이건 몇 가지, 이건 몇 가지, 이건 몇 가지를 한 다음 다 덧셈하면 되는 거죠. 0으로 끝나는 거. 0을 이미 썼네 미리. 그럼 뭐야? 천의 자리 이제 문제 없네. 어차피 0 썼으니까 4개 중에 아무거나 막 써도 되겠네 해서 천의 자리 4가지, 100의 자리 3가지, 10의 자리 2가지입니다. 이해가죠? 몇 가지 총? 24가지. 두 번째, 2나 4. 안타깝게도 2를 만약에 2를 썼다고 치면은 남은 숫자 4개가 남았지만 천의 자리에는 역시나 0을 못 써요. 그러니까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고? 3가지고요. 그 다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다시 3가지, 10의 자리 2가지죠. 이건 몇 가지일까 하면은 18. 4로 끝나는 것도 똑같이 18인 거 이해 가나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24 더하기 18 더하기 18이죠. 몇 가지? 총 60가지. 됐어? 이것도 뭐 있었지. 내가 2학년 내신 대비할 때 올리들 안 풀어줘가지고 내가 있었나 없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희들은 풀어봤으니까 기억나겠지. 그쵸? 많이 했죠? 이거만 많이 했겠어? 그 다음 문제 7번도 해봤을 거예요. 사전식 배열법. 내가 그때 당시 야 니들 사전 안 쓰냐? 라고 했던 걸 기억하는데 사전 안 쓰죠? 여러분한테 사전은 핸드폰이잖아요. A, B, C, D, E 5개의 철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A, B, C, D이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E, D, C, B, A라고 하고 합니다. 그럴 때 과연 1번 B, D, E, A, C 이게 몇 번째일까? 와 2번 85번째 오는 문자열은 누구일까? 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때도 한번 그 칠판에 수업해 주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네.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그 스텝 3인가요? 스텝 C였나? 거기쯤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해줘가지고 아마 그때 비슷하게 맞췄던 친구도 제법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기억나면은 뭐 지금도 똑같이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풀 때의 핵심은 현재까지 총 몇 개? 누적 개수죠, 일종의. 만약에 1번 같은 경우 이런 거잖아. A로 시작하는 것이 총 몇 개일까? 그러니까 5개의 철자 A, B, C, D 이 중에 맨 앞 글자가 A로 시작하는 게 총 몇 개일까요? 그치. 남은 4칸을 이제 B, C, D로 채우면 되는 거니까. 4, 3, 2, 1. 24개가 있죠. 그러면 B로 시작하는 첫 글자. B로 시작하는 첫 글자는 건 뭐야? B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글자를 A, C, D, E 이렇게 쓰는 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게 몇 번째 글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25번째죠. 이 앞에 24개가 나왔으니까 B로 시작하는 첫 글자는 25번째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푸는 거였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총 24개가 나왔으니까 요 다음 글자는 25번째 글자.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다시 할게요. 그럼 B로 시작해가지고 B로 시작해서 A 땡땡땡 하는 글자는 총 몇 개가 있고 B, A 땡땡땡 이런 글자가 총 몇 개 있어? 3 곱하기 2 곱하기 6개. 그럼 BAS가 그다음 BC 해가지고 땡땡땡 이런 글자 모두 몇 개 있고 똑같이 6개. 그 다음 BD잖아. 그럼 현재까지 이게 총 몇 개야? 현재까지 36개잖아. 현재까지. 그치? 그러면은 B로 시작하고 D로 시작하는 첫 글자 B로 시작하는 첫 글자가 누구죠? BD, AC가 되겠네. 그치? 이게 몇 번째 글자란 얘기예요, 이게. 이게 37번째 글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잖아, 이게 지금. 좀만 더 가면 되겠네. 안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되지 않겠어? 이해 가안가? 아, B, D, A는 몇 개 있어요, 총? 2 곱하기 1, 2개. B, D, 그다음에 2 아니야, 그치? B, D, C로 시작하는 건 몇 개가 있고요? 이것도 2개. 그럼 여기까지는 총 몇 개입니까, 그러면? 총 40개네요, 그쵸? 총 개수가. 따라서 B, D, E로 시작하는 첫 글자 B, D, E로 시작하는 첫 글자는 A, C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요거는 아마 그 다음 글자인 41번째 글자일 거고 내가 찾고 싶은 게 그거네. 딱 B, D, E, A, C. 그치? 그래서 이거는 41번째 글자이다. 기억나지? 그때도 이거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거의 수준이. 그게 고1 건데 이게 중2 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레벨 스텝 C였던 거예요. 얘가요. 재미없죠? 재밌어? 재미없죠, 재미있죠를 떠나서 생각이 없죠? 그러면 두 번째인 85번째 오는 글자. 자, 이거를 다시 활용합시다. A로 시작하는 게 총 24개. 그러면 B로 땡땡땡땡 시작하는 것도 총 24개. C 땡땡땡땡도 24개일 테니 여기까지 총 72개입니다. 한 번 더 하면은 12 곱하기 24 곱하기 4가 96 넘어가잖아. 그치? 85를. 일단 여기서 멈추고요. 이해 가죠?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는 아마 요걸 다 건너간 그 다음 글자일 테니 아마 D로 시작하겠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D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인 DA 땡땡땡은 총 몇 개? DA 땡땡땡이라는 글자가 총 몇 가지가 있겠어? 남은 3칸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 채우면 되죠? 6개. 그치? D로 시작해서 DB로 시작하는 땡땡땡 글자는 모두 몇 개? 6개. 여기까지가 몇 개죠, 총? 84네, 딱? 개꿀. 여기까지가 총 84가지예요. 그쵸? 24, 24, 24, 6개, 6개. 그럼 요 다음 글자가 바로 내가 원하는 85번째 글자 아니겠냐고요. 그게 누구겠어? 요 다음 글자가. DB로 시작하는 글자 다 끝난 그 다음 글자. D로 시작해서 C 해서 하는
DC가 나온 첫 번째 글자 A, B, E지, 그치? 이렇게 이해감? 이해가인가? 이거는 그래서 누적 개수 현재까지 모두 몇 개? 현재까지 총 24개, 현재까지 총 48개. 요걸 세는 게 핵심이죠. 이거 다 세면 총 72개. 거의 다 왔네. 좀 줄일까? 6개씩, 6개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게 84개. 1번부터 84번까지 나온 거니까 그 다음 글자가 85번째 글자겠구나라는 생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교수생이 있으니까 진도 또 마구마구 나가야죠. 11단원 조합도 나갈까요, 이제? 그러면 조합을 맛만 볼게요. 여기 그 뒤에 연습 문제 파트는 어차피 녹화 안 할 거니까 연습 문제 파트는 나중에 하고요. 조합 파트 앞부분만 조금 더 나갈게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2교시는 오랜만에 질문할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미처 숙제를 거의 99% 했지만 앞불싸 이 문제를 모르겠어 하고 남긴 거 한 몇 문제 남았잖아. 한 3문제쯤 있잖아. 그치? 그거 질문할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원 다 숙제 다 한 거지 뭐. 그치? 그렇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순열이었어. 아까 맨 처음에 복습했듯이 순열이란 뭐라고 다시 순열이란 게 뭐였냐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뭐 한다고? r개를 뭐해? 뽑는다. 그래서 그것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누구를 수식하죠? 이 r개를 수식하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그것들을 일렬로 나열한다. 여기서 일렬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국어 시간 같아. 여기서 일렬이 말하는 게 뭐라고? 분류? 구별한다. 그치? 구별한다. 뭔가 차이를 만든다. 이거는 100의 자리네. 이거는 10의 자리네.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거지. 두 개. 그치? 차별화를 둔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저번 시간, 첫 시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저번 주 유튜브에 남아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하는 게 조합입니다. 요 다음 과정까지 하는 게 순열이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 몇 가지일까요? R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몇 가지야 그게? 에이씨. 아니. 내가 바꿔줄게. 다시 내가 예를 들어줄게. 6명의 사람이 있어. 이쪽에서 내가 3명을 먼저 뽑아. 너희들은 지금부터 우리 반의 간부다. 깐부 말고 간부다. 그 3명한테 너는 반장을 해라. 너는 부반장을 해라. 너는 오락 담당을 해라. 이렇게 다른 구별되는 직책을 하나씩 주는 거야. 이해가지? 그 3명에게 어떤 특정 담당을 준 거지. 그게 몇 가지라고 배웠어, 니들? 이 몇 가지야, 이게 6P3 아니에요? 근데 3명한테 3명의 담당을 주는 건 몇 가지죠? 그러니까 3명 A, B, C가 있을 때 너 반장해, 너 부반장해, 너 총무해. 이거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3팩토리얼만큼 있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조합이라는 개념에 3팩을 곱한 게 순열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가요? 다시 할게요. R개를 뽑는다. 다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다가 조합이고요. 얘는 앞으로 기호로 NCR. 이때 C는 컨비네이션. 들어봤던 단어예요. 그치?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서 NCR이라는 기호를 쓸 건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R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가 R팩토리얼만큼 있을 거예요. 3팩만큼 있듯이. 이거 두 개를 곱한 값이 바로 순열, NPR을 뜻한다 이거죠.
그래서 조합은 순열과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정의야. 조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R팩분의 MPR. 근데 저번 시간 좀 전에도 복습했던 건데 MPR을 팩토리얼로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얘를 R팩으로 한 번 더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게 NCR의 계산법입니다. NCR도 배운 적이 있나요? 중학교 때? 네. 방금 했던 거. 6명 중에 3명의 의원 뽑기. 배웠죠? 뭐였는데? 계산법이 뭐였어? 6명 중에 3명의 의원 뽑기가 뭐였어, 계산? 어이씨고 3명이라 몰라? 다시 바꿀게. 6명 중에 2명의 의원 뽑기 뭐였어? 6 곱하기 5에서 2로 나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쵸? 이게 2인 줄 알아요? 사실은 2 팩토리얼이에요. 이게 순열을 팩으로 나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순열 아니야? 6 곱하기 5가 6명 중에 2명을 뽑는다. 이거 아니야? 근데 얘를 2팩으로 나눈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게 어려우니까 2명 뽑는 것까지밖에 안 배워요. 3명부터 힘들어지니까 이제 할 수 있겠지. 8명의 사람이 있어. 3명을 뽑는다. 오늘 청소할 사람 3명 뽑자. 이런 거. 그럼 청소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청소해. 그럼 이 3명 어떻게 해요? 막 이러겠죠. 그쵸? 쌤 죽어요. 막 이렇게. 그치? 꺼져라. 막 이러겠죠. 그쵸? 아, 그래? 취소. 오늘 청소는 너 해. 그럼 얘들은 막, 아, 좋아라. 이러겠죠. 그쵸? 그런 똥멍청이는 없잖아요. 아까랑 똑같잖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 그래? 바꿀게. 너 해. 똑같잖아요. 이게 몇 번 중복되죠? 3팩만큼 중복돼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8 곱하기 7 곱하기 6 하는 거는 그냥 반장, 부반장, 회장 뽑는 건데, 그치? 청소 반장, 청소 부반장, 청소 회장,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똑같잖아요. 아까 1, 2, 3이랑 1, 3, 2랑 2, 1, 3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 나눠요. 그래서 몇 가지? 56가지. 이렇게 구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게 힘들어서 3명부터는 이제 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럴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2명 뽑기만 딱 배우고 그냥 나누기 2로 배우는 거예요. 왜? 이건 쉬우니까. A, B 뽑는 거랑 B, A 뽑는 거는 같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2 하는 거야. 이건 뭐 달라 그러면? A, B, C 뽑는 거랑 A, C, B 뽑는 거랑 B, A, C 뽑는 거. 아이고 뭐야. B, A, C 뽑는 거랑 B, C, A 뽑는 거랑 C, A, B 뽑는 거랑 C, B, A 뽑는 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6으로 나눠야죠. 이렇게. 3명일 때는. 이해 가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면 조합을 한 다음에 걔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더한 게 순열이었고 이쪽이 여러분이 다 이해하기 쉬웠던 거야. 그동안. 순열이라는 게 1번 8명 중에 1명 가. 2번 남은 7명 중에 하나 가. 3번 6명 중에 1명 가. 이게 더 쉬웠던 거지. 이걸 이제 역으로 계산해서 조합을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앞으로는. 간단히 말하면은 순열 나누기 팩토리얼인데 그냥 팩토리얼만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또 연습을 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컨비네이션, 조합 계산하기. 컨비네이션이란 말 익숙하죠? 친숙하죠? 특히 어디에서 들어봤단 말이야? 스포츠에서? 콤비라는 말로? 그것도 비슷해요. 누구랑 콤비. 피자. 네. 내가 예를 드는 게 그런 거지. 토핑이라는 게 피자 얘기하면은 PPL로 걸리나요 혹시? 악광고로 걸리나요? 피자라고 하는 게 컨비네이션 메뉴가 내가 이제 토핑을 골라요. 뭐 베이컨이랑 뭐 불고기 올려주세요 이렇게. 근데 토핑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걔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맛이 달라요 하면서 그치?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순서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컨비네이션은 기본적으로 순서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오늘 청소당번이 이렇게 3명인 게 중요한 거지. 그치? 내가 먼저 뽑혔어. 그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서를 무시하는 뽑기일 때, 지금처럼. 그냥 뽑는다가 끝일 때. 그때 쓰는 게 조합 개념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힘들어지는 게 저번에 배웠던 순열과 지금부터 배울 조합이 이제 문제에서 섞여요. 이게 문제에서. 섞이면 이제 애들이 구별 못해요.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되게 힘들어해요. 초반에 배울 때. 저렇게 죽으려고 한다 이거죠. 죽었나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누는 것임. 그래서 NPR 값인 N팩 나누기 N 빼기 R팩을 R팩으로 나누기 때문에 분모의 R팩이 한 번 더 곱해지는 요 모양입니다. 역시나 친숙하지 않죠? 연습해 볼까요? 사시 뭐 하겠다는 거야? 분자에다가는 일단 4팩을 적고요. 그러니까 왼쪽 거 팩토리얼 N팩 그치? 왼쪽 거 팩토리얼 적고요. 분모에는 팩토리얼 2개를 적어요. 하나는 뒤에 있는 숫자 팩토리얼. 또 하나는 요거 2개를 빼요. 4 빼기 2의 팩토리얼. 이해 가요? 그럼 분자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모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1이에요. 2일, 2일 약분되기 때문에 요것만 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얼마? 6이죠. 이거 이해 가요? 다시 해볼까요? 5C3. 분자에는 뭘 적어요? 앞에 있는 숫자 5의 팩토리얼, 5팩. 이걸 120을 계산하지 말라고. 약분되기 때문에 5팩. 분모는요, 2개를 적어요. 이렇게 팩토리얼 2개. 하나는 R팩. 뒤에 있는 거 팩토리얼. 몇 팩토리얼? 3팩. 또 하나는 뭐라고? 빼요. 5 빼기 3. 2팩 이렇게. 그러면 분자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분모는 3 곱하기 2 곱하기 1과 2 곱하기 1이라고요. 그럼 뭐야? 3이 1, 3이 1. 약분되네.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얼마죠? 10. 이렇게 말이죠.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기호기 때문에 기호가 또 시험에 나와요. 다음 주였나요? 다다음 주 금요일? 분기 테스트 본다고 했잖아. 그치? 거기 하면 나올 거예요. 이거 기호 계산하는 거 문제도. 기호 계산법도 알아야죠, 일단. 이거 니들 모르지? 니들 이거 저기 무한도전 알아요? 무한도전 알아? 거기에 그 수능 특집 했었던 거 혹시 알아? 몰라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뭐더라? 유튜브에 옛날 그 레전드 코미디만 딱 계속 편집해가지고 나온 영상도 있던데 거기에 아마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기억나면 검색해 보세요. 무한도전 멤버들이 수능 봤던 수능 특집이 있었어요. 멤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그 국어, 영어, 수학을 이렇게 맡아서 이제 시험 보는 게 있었어. 그때 아마 조세호가 아마 영어를 봤을 거고요. 영어 유치원 다녔다고 추천받아가지고. 유재석이 아마 국어인가 풀었고요. 정준하가 수학을 풀었어요. 정준하가 수학을 풀었는데 이제 그 나름대로 멤버들끼리 공부를 했나 봐요. 정준하 같은 경우는 그 EBS 강의도 보면서 공부했어요. 솔직히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정준하가 수학을 본 이유는 아마 사수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너 사수생이잖아. 너 대학 시험 많이 봤잖아. 네가 봐 해가지고 아마 맡았을 텐데 공부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문제 이게 나온 거예요. 5C3 이게 나왔어요. 이게 그 수능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을 계산하시오. 정준하는 이거를 이제 배웠으니까 공부했으니까 알아가지고 풀었어 맞췄습니다. 정준하는. 여러분들 풀 수 있겠죠 지금처럼 그쵸? 근데 다른 멤버들은 이걸 보고 산다는 얘기가 5C성 5C성을 가진 사람 3사람을 대시오. 뭐 이러고 하더라고 놀더라고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어? 그러면 특이한 거 해볼까요? NC0은 뭘까요? 뜻 자체는 서로 다른 n개에서 0개를 뽑는다예요. n개에서 0개 뽑기? 그 뭐 0가지 아닌가 하겠지만 이게 한 가지입니다. 왠 줄 알아요? NC0 R에다가 0을 대입해 보세요. 어떤지. R에다가 0을 대입하면 0패 n팩분의 n팩 이렇게 나와요. 근데 0팩이 뭐라고?
그럼 M팩과 M팩은 약분되잖아. 1이 있고. 1이네, 보다시피. 쟤 봐요, 쟤 모가지 부러진 거 봐요. 보여요? 니네 둘이 다 앞으로 오니까 제가 외로워서 저기 자고 있잖아. 냅둬요, 자게. 두 번째, NCN은 뭘까요? NCN? 그러니까 이렇게 볼까? 왼쪽에는 얘가 팩토리, 분자 팩토리알. 뒤에 있는 게 분모 팩토리알. 빼면 0팩토리알. M팩, M팩 약분되잖아, 일단. 왜 0팩을 1로 정의하는지 알겠어? 다시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N명 중에 N명 모두 뽑는 방법. 몇 가지일 것 같아? 이게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1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0팩을 1로 정의하는 게 타당하겠네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수한 거. NC형, NCN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굳이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별 차이 없으니까 별거 아니잖아 싶겠지만 이 컨비네이션이 무서운 이유는요. 공식이 많아요. 컨비네이션은 공식이 많아요. 그 증명까지만 하고 마치고 싶은데 저 모가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치?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업은.